독감 주사 맞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난 74세 할머니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니, 잠깐만요. 이건 백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맞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작년엔 안 맞았는데도 멀쩡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작년과 올해의 여러분,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1년 사이 면역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무너지거든요. 저는 30년간 바이러스 면역을 연구해온 정혜수 의학 박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가장 안타까운 순간들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됐어요. 괜찮겠지? 나는 아닐 거야. 조금만 더 있다 맞지? 바로 이 세 마디가 한 분을 응급실로 이끌었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딱 4달입니다. 이 기간에 독감 바이러스는 가장 사납게 퍼져나가요. 그리고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방심한 분들이에요. 부작용이 무서워서 안 맞는다고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독감으로 입원하면 평균 2주, 회복엔 한 달, 후유증은 그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 단어를 기억하게 되실 거예요. 이 단어만 기억하셔도 올겨울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구독 버튼 옆에 작은 종 모양 보이시죠? 그거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건강 지키는 영상들이 제때 찾아갑니다.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작은 기적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고민도 들려주세요. 혹시 지금 독감 주사 맞을까 말까 고민 중이신가요? 지난달에 제 연구소를 찾아오신 박영분 74세님 이야기를 꼭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분은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년엔 주사 안 맞았는데 그냥 감기처럼 지나갔거든요. 근데 올해는 며칠 만에 고열이 오르고 숨이 차서 입원까지 했어요. 검사 결과는 독감이었습니다. 박영분님은 평소 건강을 자신하던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시고 식사도 거르지 않으셨죠?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좀 으슬으슬하더니 저녁엔 39도 고열에 온몸이 쑤셨대요. 이틀째엔 기침이 시작됐고 사흘째엔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병원에 가셨는데 의료진이 깜짝 놀랐대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이미 폐렴 초기 증상까지 보이고 있었거든요. 결국 2주간 입원하셨고 퇴원 후에도 한 달 넘게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이 퇴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사 한 번 맞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팔 좀 아픈 거, 하루 이틀 몸살 기운 있는 거, 그까짓 거 감수할걸? 그랬다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겨울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뒤에 나올 하나의 단어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이 기회예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 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그 단어를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 5분에 나올 그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부터 왜 그런지 하나하나 증명해 드릴게요. 나이 들수록 면역력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독감은 바로 그 틈을 노려요. 여러분의 식습관, 수면 습관, 심지어 스트레스까지 모든 게 면역력에 영향을 줍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독감 위험을 높이는 요소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쳤던 위험 신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난달에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박영분 74세님 이야기를 꼭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분은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년엔 주사 안 맞았는데 그냥 감기처럼 지나갔거든요.
근데 올해는 며칠 만에 고열이 오르고 숨이 차서 입원까지 했어요. 검사 결과는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감염, 즉 독감이었습니다. 박영부님은 평소 건강을 자신하던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시고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으셨죠?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좀 으슬으슬하더니 오후 3시쯤부터 갑자기 체온이 38도를 넘어섰대요. 저녁 7시엔 39.2도까지 올랐고요. 일반 감기는 천천히 열이 오르는데 독감은 이렇게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이게 바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특징이에요. 바이러스가 호흡기 세포에 침투하면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이틀째 되니까 기침이 시작됐어요. 그냥 가벼운 기침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마른 기침이었대요. 밤에는 기침 때문에 한숨도 못 주무셨고요. 사실 이건 바이러스가 기관지 점막을 손상시키면서 염증 반응이 심해진 거예요. 점막이 붓고 손상되니까 작은 자극에도 기침이 나오는 거죠. 사흘째엔 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숨을 쉴 때 가슴이 답답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헐떡거렸대요. 이건 바이러스가 폐 아래쪽까지 내려가서 폐포에 염증을 일으킨 신호입니다. 산소 교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응급실에 가셨는데 혈중 산소 포화도가 92%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정상은 95% 이상인데 말이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폐 아래쪽에 하얗게 염증 음영이 보였습니다. 이미 폐렴 초기 단계로 진행된 상태였어요. 결국 2주간 입원하셨는데 항바이러스제와 항생제를 동시에 투여받으셨어요. 독감 바이러스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세균 감염까지 막아야 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바이러스 감염 후 면역력이 떨어져서 세균까지 침투하는 2차 감염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퇴원 후에도 한 달 넘게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셨어요. 계단 오르기도 힘드시고 밥맛도 없으시고 무엇보다 기침이 2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바이러스가 손상시킨 기관지, 점막이 완전히 재생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퇴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사 한 번 맞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팔 좀 아픈 거, 하루 이틀 몸살 기운 있는 거, 그까짓 거 감수할걸? 그랬다고 진심으로 후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 단어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단어만 기억하셔도 올겨울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분에 나올 그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꿀 거예요.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의 T세포와 B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의 활동성이 떨어집니다. 60대가 넘어가면 면역 반응 속도가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젊은 사람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중증으로 악화되는 거예요. 게다가 독감 바이러스는 변이가 빨라요. 작년에 유행한 바이러스와 올해 바이러스는 표면 단백질 구조가 살짝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연 면역이 생겼다고 해도 올해는 또 걸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매년 새로운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독감 위험을 높이는 요소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쳤던 위험 신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와 함께 완벽한 예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독감을 그냥 독한 감기쯤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큰 위험입니다. 독감은 감기가 아니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특정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이에요. 감기 바이러스는 200종이 넘는데 대부분 코와 목 정도에서 머물러요. 하지만 독감 바이러스는 직접 폐까지 내려가서 폐포를 공격합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분들의 독감 사망률이 일반 감기의 20배 이상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독감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상피세포에 달라붙는 헤마글루티닌이라는 표면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서 바이러스를 빠르게 복제하거든요. 하나의 감염 세포에서
24시간 안에 수천 개의 바이러스가 만들어집니다. 바이러스가 상기도에 침투하면 처음엔 목이 간질거리고 으슬으슬 춥죠. 이건 바이러스가 비강과 인두의 점막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한 신호예요. 그런데 이틀째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체온이 38도를 넘어 39도까지 치솟고 온몸의 근육이 쑤시기 시작해요. 이건 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해서 우리 몸이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과도하게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루킨, 인터페론 같은 면역 신호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근육과 관절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특히 허벅지와 등 쪽 대근육에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요. 사나흘째부터는 기침이 시작되고 가래 색깔이 점점 진해집니다. 처음엔 투명하던 가래가 노란색, 심하면 녹색으로 변하는데 이건 세균까지 침투했다는 신호예요. 바이러스가 기관지 점막을 손상시키니까 평소엔 막혀있던 세균들이 그 틈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이걸 2차 세균 감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열과 근육통, 전신 피로가 함께 오면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독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바이러스 증식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거든요. 항바이러스제는 증상 시작 48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넘기면 이미 바이러스가 폐, 깊숙이까지 퍼진 상태라 약효가 떨어져요. 혹시 요즘 감기라고 생각하면서 사흘 이상 고열이 계속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며칠 쉬면 낫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착각이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독감은 면역이 강한 사람도 한순간에 쓰러뜨립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감염자의 40%가 합병증을 동반했다고 해요. 폐렴이 가장 흔하고 그 다음이 심근염, 뇌염 순서입니다. 나이가 들면 흉선이라는 면역기관이 퇴화됩니다. 이 기관에서 T세포라는 면역세포를 만드는데 60대가 넘으면 20대의 10분이 1밖에 안 만들어져요.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찾아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세포가 부족하면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자유롭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 들면 B세포의 반응 속도도 느려져요. B세포는 항체를 만드는 세포인데 젊을 때는 바이러스를 만나면 몇 시간 안에 항체를 대량 생산하지만 70대가 넘으면 이틀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에 바이러스는 이미 폐까지 내려가 있는 거죠. 독감 감염 후 2주 이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생률이 6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열과 탈수로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거든요. 특히 관상동맥이나 뇌혈관처럼 좁은 혈관에서 혈전이 막히면 바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체력보다 면역력 관리가 우선입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예방접종이 필수예요. 특히 수면 중에 우리 몸은 면역 물질을 집중적으로 생산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자연살해 세포라는 면역세포의 활동성이 30% 이상 떨어져요. 이 세포는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즉각 공격하는 1차 방어선이거든요. 평소 건강에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예방접종을 서두르셔야 해요. 세 번째는 부작용이 무섭다는 오해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100년 넘게 안정성이 검증된 백신이에요. 1918년 스페인 독감 대유행 이후 개발돼서 지금까지 수십억 명이 맞았습니다. 질병예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심각한 부작용 발생률은 0.0001% 이하예요. 100만 명 중 1명꼴이죠. 대부분의 부작용은 접종 부위가 빨갛게 붓거나 하루 이틀 미열이 나는 정도예요. 이건 사실 부작용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백신 속 비활성화된 바이러스 조각을 보고 수지상세포라는 면역세포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수지상세포는 백신 성분을 잡아먹고 림프절로 이동해요. 거기서 T세포와 B세포에게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했으니 대비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건데 이게 바로 접종 부위가 붓고 열이 나는 이유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항체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진짜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접종 전에 몸 상태를 확인하시고 지정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맞으시면 됩니다. 당일 열이 있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미루고 몸 상태가 좋을 때 맞으세요. 백신보다 독감 그 자체의 후유증이 훨씬 큽니다. 혹시 부작용 걱정 때문에 주사를 미루고 계신가요? 파라로 아픈 거랑 한 달 누워 있는 거랑 뭐가 나을까요? 네 번째는 시기를 놓치는 실수예요. 독감 바이러스는 10월부터 4월까지 가장 활발하게 퍼집니다. 특히 11월부터 1월까지가 대유행 시기죠.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형성되는데 2주 정도 걸려요. 그래서 10월 중에 맞으시면 11월 유행 시작 전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연구 자료를 보면 11월 이전에 접종하신 분들의 발병률이 12월 이후 접종자보다 절반 이하로 낮았어요. 이건 단순히 시기 문제가 아니에요. 백신 접종 후 항체 농도는 한 달째 최고점에 도달했다가 서서히 감소합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접종 4주 후에 항체 역가가 최고치를 보이다가 3개월 후부터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유행 시작 전에 최고 항체 농도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월에 맞으면 11월부터 1월까지 가장 높은 방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2월에 맞으면 항체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쯤 이미 유행이 한창이고 정작 2월, 3월에 항체가 떨어지면서 다시 위험해지는 거죠. 10월부터 11월 초 사이에 접종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미 유행이 시작된 뒤엔 항체 형성이 완료되기 전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요. 혹시 아직도 조금 더 있다 맞자 하고 계신가요? 지금이 10월이라면 다음 주 11월이라면 이번 주 안에 꼭 맞으세요. 다섯 번째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백신 맞아도 걸리는 이유예요. 이건 백신이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백신은 감염을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증상을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이 싸움을 유리하게 이끌도록 돕는 겁니다.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은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을 기억하는 기억, B세포를 만들어요. 이 세포들은 골수에 숨어서 몇 년이고 대기합니다. 나중에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세포들이 즉시 활성화돼서 몇 시간 안에 항체를 대량 생산하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폐까지 내려가기 전에 코와 목 단계에서 차단하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접종자의 입원율은 미접종자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았어요. 그리고 사망률은 10분의 1 이하였습니다. 설령 걸려도 중증으로 악화될 확률이 극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백신의 진짜 목적입니다. 백신 효과가 100%가 아닌 이유는 바이러스 변이 때문이에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표면 단백질 구조가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그에 유행할 바이러스 종류를 예측해서 백신을 만드는데 예측이 정확하면 효과가 70% 이상이고 빗나가면 40% 정도로 떨어져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설령 걸려도 가볍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접종 후 2주 뒤부터 항체가 형성됩니다. 그전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셔야 해요. 맞았는데 또 걸렸어가 아니라 그래도 빨리 나았다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혹시 오래 맞고도 다시 걸려서 의심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백신이 소용없는 게 아니라 더 큰 위험에서 여러분을 지켜준 거예요. 이렇게 5가지를 보면 부작용보다 방심이 훨씬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중요한 단어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 단어와 함께 이제는 실제로 면역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함께 짚어볼게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수면 리듬을 지키는 거예요. 잠이 부족하면 면역세포 활성도가 40%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거든요. 특히 깊은 수면 단계인 렘수면과 놀렘수면이 반복될 때 T세포와 자연살의 세포의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 면역세포들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늦게 자거나 자주 깨면 면역세포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하시는 게 좋아요. 30분 이상 자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서 오히려 밤잠을 방해하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요즘 잠이 예전보다 얕아지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수면 패턴부터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해요. 자기 2시간 전엔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따뜻한 우유 한 잔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수분 보충입니다. 건조한 환경은 바이러스 증식을 빠르게 만들어요. 특히 겨울철엔 난방 때문에 실내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러면 코와 목의 점막이 말라서 방어 기능이 약해집니다. 우리 호흡기 점막에는 섬모라는 미세한 털이 있어요. 이 섬모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바이러스와 먼지를 밖으로 내보내는데 점막이 마르면 섬모 운동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점막에 달라붙어서 세포 안으로 침투할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몸속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따뜻한 물을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드세요.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림프의 흐름도 원활해져서 면역세포들이 온몸을 빠르게 순찰할 수 있어요. 오늘 물 얼마나 드셨나요? 생각보다 적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씩 드시면 하루 필요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실내 습도도 5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외출 후 손과 코와 입 관리예요. 손을 자주 씻으면 감염률이 40%나 줄어듭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손을 통해 전파되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문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지하철 손잡이 같은 곳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가 손으로 옮겨와요. 그런데 손만 씻고 코는 그대로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외출하면 코 안쪽 점막에도 바이러스와 미세먼지가 달라붙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식염수로 코를 씻어내세요. 약국에서 파는 코 세척기를 사용하시거나 미지근한 소금물로 코 속을 헹구시면 돼요. 입가도 헹구는 게 중요합니다. 바이러스는 입 안점막에서도 증식할 수 있거든요. 외출 후 양치질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물로 입안을 헹구고 가글 하세요. 귀찮다고 그냥 넘어간 적 있으신가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손 씻을 때는 비누 거품을 내서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20초 이상 문질러야 해요.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구고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으세요. 손이 젖어 있으면 오히려 세균이 더 잘 달라붙습니다. 네 번째는 환기 습관이에요.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수록 바이러스 잔존율이 증가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숨을 쉬면 이산화탄소가 쌓이고 동시에 기침이나 재채기로 나온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니거든요. 창문 닫고 히터만 켜놓으면 독감이 잘 번져요. 따뜻하고 건조한 실내는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바이러스는 습도가 낮고 온도가 높을 때 공기 중에서 더 오래 살아남아요. 연구 결과를 보면 습도 40% 이하일 때 바이러스 생존 시간이 3배 이상 길어진다고 합니다. 하루 3번 10분씩 창문을 열어주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 먹고 난 후, 저녁 식사 전 이렇게 3번만 환기해도 실내 공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혹시 집이 너무 따뜻해서 환기를 안 하고 계신가요? 춥더라도 환기는 꼭 하셔야 해요. 환기할 때는 마주보는 창문을 동시에 열어서 공기가 흐르도록 하세요. 한쪽만 열면 공기 순환이 잘 안 됩니다. 10분이면 충분하니까 외투 하나 걸치시고 잠깐만 참으세요. 환기 후엔 다시 난방을 켜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면역력이 떨어질 때의 신호를 감지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면역력이 약해지면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손톱에 새로 줄무늬가 생기거나 입안에 염증이 자주 생기는 건 대표적인 면역 저하 신호예요. 손톱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단백질 합성이 불규칙해져서 줄무늬가 생깁니다. 입안 염증은 점막의 재생, 능력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평소엔 작은 상처가 생겨도 빠르게 아물지만 면역력이 약하면 세균이 침투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피로감이 2주 이상 오래 가는 것도 주의 신호입니다. 충분히 쉬어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몸이 무겁다면 만성 피로 상태예요. 이건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면역 반응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부족하면 몸 전체가 피곤해지거든요. 그 시기에 백신 접종을 미루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백신을 맞으면 항체 생성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미리 예약해 두시고 몸 컨디션을 관리하세요. 요즘 몸이 예전보다 더 쉽게 지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면역력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6번째는 영양,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D 섭취가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항체를 만드는 원료거든요. 항체는 면역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항체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나이 드시면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력도 약해지잖아요. 그래도 하루 3끼는 꼭 챙겨 드시고 고기나 생선, 계란, 콩류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하루에 체중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60kg이시면 하루 60g 정도죠. 비타민 D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겨울엔 해가 약해서 충분히 생성되지 않아요. 낮에 30분 정도 산책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얼굴과 팔에 햇볕을 쬐세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세포들의 활동성이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은 호흡기 감염률이 2배 이상 높았어요. 식품으로는 등푸른 생선, 버섯, 우유 같은 것들이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7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T세포 수가 감소하고 항체 생성도 줄어듭니다. 화나는 일, 걱정거리가 많으면 몸이 긴장 상태로 있게 되거든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이동하지 못하고 림프절에서의 면역 반응도 약해집니다. 하루에 한 번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마음을 풀어주세요. 드라마를 보든 친구와 통화를 하든 작은 기쁨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웃으면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15분 정도 크게 웃으면 자연살해세포 활동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심호흡도 도움이 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그러면 몸이 이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5분씩 심호흡 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8번째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리지만 적당한 운동은 면역세포 순환을 촉진해요. 하루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면역세포들이 온몸을 빠르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운동하면 체온이 올라가는데 이것도 면역에 도움이 돼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30%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따뜻한 몸에서는 면역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단, 너무 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땀을 흠뻑 흘릴 정도로 운동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요.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습관만 바꿔도 독감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한 그 중요한 단어 기억하시죠?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단어와 함께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백신 부작용은 확률이지만 독감 감염은 현실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걸릴 확률은 높아지고 한 번 걸리면 몸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39도 고열이 오르면서 온몸의 근육이 쑤시기 시작합니다. 기침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어져요. 병원에 가면 이미 폐렴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입원하면 최소 2주, 퇴원 후에도 한 달 넘게 기력이 돌아오지 않아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폐 기능이 20% 이상 떨어지고 이게 회복되는 데만 3개월이 걸려요. 심하면 심장이나 뇌에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 위험해요. 독감 감염 후 2주 이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생률이 6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고열과 탈수로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혈전이 관상동맥을 막으면 심근경색,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거죠. 반대로 제때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신을 10월이나 11월 초에 맞으면 항체가 충분히 형성돼서 겨울 내내 보호막이 생깁니다. 혹시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코와 목 단계에서 차단되고 설령 감염되더라도 미열 정도로 가볍게 지나가요. 입원할 일도 없고 약만 먹고 이틀 정도 쉬면 회복됩니다. 일주일 뒤엔 거의 정상 생활로 돌아올 수 있어요. 폐렴으로 악화될 확률은 5분의 1로 줄어들고 사망 위험은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차이가 바로 예방의 힘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계속 강조했던 그 중요한 단어 기억하시나요? 바로 예방입니다. 예방. 이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걸리지 않도록 막는 게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독감은 치료제가 있어도 증상 시작 48시간 이내에 먹어야 효과가 있어요. 그 시간을 놓치면 이미 바이러스가 폐까지 퍼진 상태라 약효가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예방접종은 다릅니다. 한 번만 맞으면 몇 달 동안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예방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10월이 가장 좋고 11월 초까지는 꼭 맞으셔야 해요. 12월이 되면 이미 바이러스가 여러분 주변을 떠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항체가 형성되는 2주를 기다리는 동안 감염될 수 있거든요. 예방의 두 번째, 핵심은 생활 습관입니다. 백신만 맞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자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외출 후엔 손과 코를 씻고 하루 3번 환기하고 단백질과 비타민 D를 챙겨 먹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적당히 운동하세요. 이 모든 게 예방입니다. 오늘 당장 하실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지금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예약 전화를 거세요. 전화번호를 찾아보시고 오늘 안에 예약하세요. 늦으면 늦을수록 위험은 커집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올겨울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도 매년 10월이면 가족들과 함께 접종을 받아요. 30년간 바이러스를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됐거든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것을요. 제 연구실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예방접종을 제때 하신 분들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반대로 미루다가 독감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한 분 한 분의 후회하는 표정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만큼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방, 이 한 단어만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세요. 혹시 주변에 독감 예방접종을 망설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지키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예방주사 맞고도 면역이 약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왜 어떤 분들은 접종 후에도 자주 아프신지, 어떻게 하면 백신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숨겨진 비법들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에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이 꼭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백신과 약물의 상호작용,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약물들, 그리고 그걸 보완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올겨울은 꼭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방, 이 한 단어 잊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예방접종 계획을 세우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